자, 이번 사랑의 콜센터에 영탁 가수가 등장을 예고하면서 많은 분들이 김용민 가수와의 듀엣 무대까지, 저도 뭐 그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대를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무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 영탁 가수가 손비나 가수와 듀엣 무대를 했고 왜 그래야만 했으며, 나아가서는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그리고 이제 대망의 한일전 무대가 8월 7일 방송부터 펼쳐지는데 여기에 대한 깜놀 비화까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영탁 가수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김연자 가수와 같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영탁 가수가 김연자 가수와 같이 등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탁 가수의 신곡에 김연자 가수가 피처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음 부분이나 클라이막스 부분을 김연자 가수가 도와준 거죠. 근데 같이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묘하게 제작진이 이상하게 연출을 합니다. 영탁 팀 대 김연자 팀으로 나눠서 팀전 미션을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저는 뭔가 좀 방송이 삐그덕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영탁 가수도 홍보해야 하고 김연자 가수도 뭐 마찬가지로 피처링이지만 같은 신곡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두 가수와 함께 다양한 듀엣 무대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걸 또 이제 대결 구도로 몰고 간 이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시청률 때문이다. 예전에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뭔가 시끄러워지면은 화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는 광고 기법을 우리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도 이 TV조선의 제작진이 이런 잘못된 판단을 좀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실제로 본 방송을 좀 살펴보면 김용빈 가수의 분량이 어땠느냐? 나쁘지 않았습니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여전히 1등 가수니까 더 많이 불렀으면 하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결론부터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땐 김용빈 가수의 분량이 우리가 막 강제 퇴근을 당하고 이때랑 비교했을 때는 몰라볼 정도로 달라진 건 팩트이다. 그런데 저는 이 김용빈 가수의 노래를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영탁 가수가 만들어줬잖아요. 당연히 영탁 가수와 김용빈 가수가 이 신곡 함께 부르면서 한 번의 무대는 가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의 무대가 없었어요. 영탁과 김용빈 가수, 이 두 가수가 함께 무대를 살린 모습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날 영탁 가수의 팬들이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 영탁 가수가 그러면은 어떻게 노래가 진행이 됐느냐? 아시겠지만 손비나 가수와 노래 무대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뭐 손비나 가수가 영탁 가수의 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순리대로 봤을 때 이 김용빈 가수가 영탁 가수와 같은 팀이어야 하잖아요. 손비나 가수 저는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손비나 가수가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제작진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죠. 그런데 이 손비나 가수가 영탁 가수와 같은 팀이 된 게 참 저는 아이러니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 손비나 가수가 워낙 고음을 내지르는 스타일이고 영탁 가수도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고 고음 위주의 노래를 많이 하니까 두 사람의 결이 잘 맞아서, 글쎄요, 손비나 가수는 고음도 고음이지만 고음만 불렀으면은 미스터 트롯 3에서 2등 못했죠. 감성적인 노래도 굉장히 잘합니다. 불과 요번 콜세타 전편에서도 손비나 가수는 자신이 고음을 내지르지 않아도 충분히 감성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탁 가수와 붙인다?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철저히 제작진의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 손비나 가수가 모나리자 노래를 불렀어요. 딱 잘 붙는 노래죠. 손비나 가수의 고음을 보여줄 수 있고 굉장히 트렌디한 트롯곡이기 때문에 이 조용필 가왕의 노래를 손비나 가수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잘 불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손비나 가수가 김연자 마스터와 편을 먹고 이 김용빈 가수가 영탁 가수와 편을 먹고 이렇게 팀전을 하게 되면 뭔가 시청자들이 볼 때 분쟁의 조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김용빈 가수를 김연자 가수 옆에 세워서 같은 팀을 만들고 손비나 가수가 영탁 가수 옆에 있어야
이 두 사람이 딱 맞붙게 됐을 때 그 모양새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영탁 가수가 김영빈 가수와 같은 팀을 안 했지? 둘이 신곡을 같이 했는데? 그런데 손비나 가수가 영탁 가수 팀으로 갔네? 그리고 두 사람이 대결을 해? 이상하잖아요. 손비나 가수가 그래서 모나리자를 고음을 내지르며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셔츠도 잡아 당기며 예능적인 모습도 이 붐씨가 막 도와줬어요. 그래서 막 관객들도 빵빵 터졌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를 보고 이런 예상을 했어요. 야, 요것도 이 분위기대로 흘러가면 손비나 가수가 이기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러면은 팀도 김용빈 가수는 영탁 가수와 못했고, 손비나 가수는 초대 가수인 영탁 가수와 팀을 먹었고, 신곡은 정작 김용빈 가수의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도대체 뭔 뒤죽박죽한 상황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에서 전 제작진의 어떤 꼼수가 보였다. 꼼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승부는 1점 차이로 김용빈 가수가 이겼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나왔던 논란이에요. 노래방 기계이기 때문에 점수가 뒤죽박죽으로 나온다. 1번 노래방 기기이기 때문에 노래방을 운영해본 사장님은 아는데 점수를 내가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점수가 제작진의 의도대로 조작된다. 이런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손비나 가수가 이겼잖아요. 그럼 오늘 또 난리 났습니다. 김용빈 가수와 영탁 가수가 듀엣 무대도 같지 않았는데 이 영탁 가수와 손비나 가수가 팀을 먹고 손비나 가수가 김용빈 가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그랬으면 또 난리가 났죠. 현장 분위기는 이랬어요. 아유, 그럼 우리 가수들 물 맞는 거야? 저는 이것도 좀 별론데, 어떤 분은 이게 아무래도 손비나 가수의 팬인 것 같아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용빈 가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살았다 내 가수 막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물총을 서로에게 막 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사랑의 콜센터 시즌 1 때 이런 가학적인 벌칙 굳이 만들 필요 없지 않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때도 가수들이 물폭탄을 맞고 밀가루 더미를 뒤집어 쓰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건 좀 너무 과하다라고 했는데 사랑의 콜센터가 다시 똑같은 지금 벌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참 황당한 거죠. 이 논란거리를 통해서 시청률을 좀 확보해 보겠다. 뭐 요런 의지가 있는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요렇게 좀 마무리가 됐다. 결국 영탁 가수와 손비나 가수의 팀전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전 여기까지 보고 김용빈 가수를 홀대하기에는 이제는 제작진이 너무나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손비나 가수를 밀어준다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보니까 적재적소하게 좀 조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어떤 분은 이러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뭐 알고 떠드냐? 손비나 가수가 2등이니까 대우해주는 거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우하려면 3등한 천록담 씨도 대우가 똑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 제작진의 의도가 시청자들에게도 읽힐 정도라는 건 티가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장치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비나 가수가 영탁 가수와 팀을 먹었고 영탁 가수는 김용빈 가수의 곡을 써준 사람이지만 듀엣 무대는 손비나 가수와 하고 손비나 가수가 그런 김용빈 가수와 대결했는데 대결은 손비나 가수가 1점 차로 패배하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8월 7일 한일전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망의 한일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드디어 8월 7일부터 미스터 트롯 3 재팬과 한국의 한일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 요 한일전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 참 많았는데 사실 현역가왕2의 한일가왕전도 이제 9월달부터 방영이 되니까 미스터 트롯 3가 한 발짝 더 앞서서 시작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요번 미스터 트롯 3 한일가왕전 같은 형태죠. 한일전. 글쎄요.
현역가왕처럼 별도의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랑의 콜센터에서 예고가 됐는데 사랑의 콜센터 방송으로 한일전이 된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엔 아예 미스터 트롯3 한일전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만약에 그냥 콜센터에서 방송해버리면 이거 너무 좀 규모가 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더 큰 규모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에 대한 정보는 찾지 못했습니다. 뭐 나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지금 볼까요? 미스터 트롯3 한일전 요렇게 해서 전체 관련도 손으로 딱 검색을 해보면 아직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일가왕전은 미스터 트롯이 아니라 현역가왕2의 이야기고 한일전은 미스터 트롯3 고유의 명칭인데 이게 지금 그냥 콜센터에서만 예고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콜센터보다는 좀 이 한일전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알다시피 8월달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8월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 자 8월달 달력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8월 7일이 당장 다음 목요일이에요. 이게 좀 불안합니다. 뭐 이 목요일 날 사랑의 콜센터가 하는 날에 한일전을 하겠다는 건지 사랑의 콜센터에서 그냥 한일전을 하겠다는 건지 개인적으로 만약 사랑의 콜센터에서 진행하면 이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요번 한일전에서 드디어 양 팀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승자의 얼굴이 딱 공개가 되었죠. 자 이 가수가 미스터 트롯 재팬에서 우승한 우승자입니다. 이 가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번 방송 때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3 탑7 비긴즈 4회차에 우리나라 탑7 멤버들의 1번 원정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탑7 멤버들이 축하 무대로서 미스터 트롯 재팬에 가서 직접 노래도 불렀죠. 근데 이때 좀 뭐 말이 많았죠. 이 김용빈 가수를 이렇게 기내에서 노래를 시켰고 시장통에서 사람들 모았고 말이 많았던 편입니다. 근데 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건 요 당시 때 이 김용빈 가수를 비롯해서 탑7 멤버들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 미스터 트롯 재팬 참가자들에게 야 한국 가수들이 저 정도로 실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예고하고 온 거죠. 그리고 나서 6월 7일 날 미스터 트롯 재팬 결승전에 대한 기사가 올라온 게 하나 있습니다. 상금 1억 원과 데뷔 기회까지 주어주는 미스터 트롯 재팬 결승전이 나왔는데 이때 마지막 5명 중에 우시지마 류타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의 이 노래로 결승전에 도전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뷔의 좌절을 겪은 중학교 시절부터 응원해온 그의 은사가 이 우시지마의 결승 무대를 보기 위해 현장에 방문을 하고 결승전의 마지막 주자로 시마 유우키가 나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1등을 할 거냐 정말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 가수가 우승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예고편을 좀 보면 열도 열풍의 주역이라면서 일본 탑7 멤버들이 등장을 막 합니다. 왠지 모르게 이 1장기만 보면 피가 끓어오릅니다. 그죠?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일본을 혐오하고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승부욕에서 좀 끓어오른다. 한일전은 우리가 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스터 트롯 재팬의 우승자와 김용빈 가수의 맞대결 무대가 탁 예고가 됩니다. 이거 진짜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붙으면 과연 누가 이길까? 많은 말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과연 누구에게 표를 더 줄 수밖에 없느냐. 한국에 와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가수들에게 표가 쏠릴 거다 라는 의견도 있고 뭐 현역가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가수들에게 제작진과 심사위원단이 투표를 엄청 했어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건 이 가수들의 무대가 딱 예고가 됩니다. 손비나 가수와 대결하는 그러니까 1등은 1등과 2등은 2등과 3등은 3등과
등수대로 대결하는 모습이 탁 예고가 되면서 자 보이시죠? 시마 유우키와 김용빈 가수의 이 노래 대결 이후에 점수표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뒤에 점수가 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 뭐 45점 대 뭐 605점이라 김용빈 가수가 진 거 아닌가요?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관련이 없다. 근데 어찌됐건 요 예고편에서 제가 하나 볼 수 있었던 건 남궁진 씨도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탑7 멤버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몇 가수가 함께 등장을 한다라는 걸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 가수들끼리의 점수들이 막 이렇게 막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쫄깃쫄깃한. 근데 여기 보면은 결과 발표가 딱 됐을 때 지금 숫자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입니다. 그러니까 2명의 가수가 좀 더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탑7 가수들이 막 부둥켜 안고 신나가지고 얼싸안고 막 축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는 일본 팀이 또 너무 신나하면서 부둥켜 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승리를 할 것이냐? 글자를 보면 좀 예상이 돼요. 필승, 전승, 압승. 그러면서 과연 압승하게 되는 팀은 어디냐? 모르긴 몰라도 중간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한쪽 팀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뭐 이미 녹화가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결과까지 나왔겠죠. 이게 한일전을 하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방송이 안 될 겁니다. 최소 3편은 방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쪽 한 팀이 압승을 했다라는 걸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김용빈 가수가 굉장히 여유있게 앞에 서 있는 걸 놓고 봤을 때 김용빈 가수가 일본 가수와의 대결에서 아마 압도적으로 승리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그래야만 하고 그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탑7 멤버들이 다 같이 압승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만약 그게 아니면 또 이게 당연히 논란거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TV조선 제작진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수를 감당할 이유가 없다. 이게 근데 문제가 과연 방청 투표도 받고 뭐 우리가 미스터 트롯 결승전 생방송 때처럼 문자 투표를 받느냐, 이때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좀 후속 방송일 경우 이 시청자들의 참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투표와 현장에 있을지 모를 심사위원단의 점수로 결정이 난다는 건데, 그렇다면 김용빈 가수의 승리와 우리 탑7 멤버들의 승리가 좀 당연시하게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